자, 이번에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240억 달러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CES에서 선보였던 아틀라스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잖아요. 이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시총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배경을 한번 짚어볼 텐데 그룹사 전반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 아니고 이 블룸버그가 주목한 게 4개의 상장사인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이 4개사의 어떤 주가가 1월 들어서 그러니까 첫 거래 이후로 YTD를 봤을 때 총 합쳤더니 240억 달러의 시총이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이제 40만 원을 갖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사실 현대차 주주의 입장에서 놀라운데 이 점을 지목을 하면서 블룸버그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개사까지 합쳐서 총 4개사의 주가에 대한 시총에 대한 증액을 봤더니 240억 달러 증액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주가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갖다 공개하면서 CES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촉발된 것이고 촉발된 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20 몇 % 정도의 주가 상승이 보이는데 여기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같은 어떤 현대차인데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미미하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라고 분석을 하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특별히 현대차만 봤을 때 이렇게 주가만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현대차가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갖다가 반영한다면 여전히 현대차의 PER은 6.4배, 8.3배에 불과하다. 현재 코스피 전체의 이제 평균 PER을 예상 PER을 1년 정도 순이익을 갖다가 땡겨왔을 때 예상 PER이 10배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도 더 낮은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왜곡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엄청난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어제 UBS 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코스피 전체의 평균이 10배인데 현대차는 그보다 낮게 8.3배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저평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블룸버그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이제 분석입니다. 네. 또 요즘 완성차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완전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수준을 갖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점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말미암아서 아틀라스 로봇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셨고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잔업을 시켜도 불만이 없다. 그리고 현대차는 언제나 매년 어떤 노조랑 같이 협상을 해야 되고 노조와 협상하는데 충분히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영업이 나는데 우리한테 더 달라고 했을 때도 또 이제 난관이 부딪히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인기 차종을 미국 말고 한국에서 양산하고 싶어도 그것도 이제 노조랑 협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갖다가 더 많이 발전시켜서 사람 대신 로봇이 생산하게 하면 노조 영향력도 줄어들면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 봐야 되는 자율주행차.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미 벌써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희승기가 곳곳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 서울의 복잡한 어떤 골목도 자율주행차의 테슬라가 잘 지나다니고 있어요. 여기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먼 미래가 아니고 이제 현재다. 현재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보도해드리고 알려드렸지만 12월에 전격적으로 해당 부문장이었던 그 송창현 사장이 갑자기 전격 사퇴를 해서 사퇴하면서 안전 메시지 남겼죠. 현대차가 너무나도 수구적으로 관료적인 행태를 안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테슬라보다도 자율주행차를 관점에서 뒤처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최고의 수장이 정적 퇴진하면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져서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후발주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물량 공사를 펴야 돼요. 물량 공사를 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재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해당 분야에 재원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보다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냐 따라잡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현대차가 이제 어저께 이제 박민우, 그러니까 송창현 사장 후임으로
박민호 사장의 어떤 후임으로 이제 영입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물을 갖다 적게 투자하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국면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기는 걸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 영입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로봇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로 이제 환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냐면 2000년의 초반에 우리가 그때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충격을 갖다 겪었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그 충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심지어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맥킨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이 닥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일한 선택 시간도 없고 유일한 OS의 대안이었던 것이 결국 자체적 OS가 없다 보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의 아이폰과 더불어서 갤럭시를 내놨지만 구글에 넘겨져야 될 로열티가 매년 수조 원 단위입니다. 이런 수모를 겪지만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발빠르게 수용을 하면서 그래서 최소한 하드웨어라도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놨었고 최초로 내놨고 트라이폴드는 두 번 전에 트라이폴드는 화웨이보다는 늦춰지게 했지만 그래도 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변신을 잘하면서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과 잘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길게 설명드리냐?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기술 경쟁이 없다면 생산이라도 잘하는 형식으로 수용하면서 바꿔되지 않을까.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랑 벤츠가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했죠. 미국에서 이미 일본계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가 수용하면서 생산이라도 잘하는 관점에서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발전시켜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사항을 준비하면서 올해 YTD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살펴봤더니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글로벌,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4개사에 모두 외국인들이 큰 물량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수급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7,046억을 매도했고 현대글로벌에서 2천억 원, 현대오토에버도 4,900억 원, 현대모비스도 3,700억을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매도를 했는데 그럼 주가 어떻게 올라간 것이냐? 기관이 사기도 하고 기관이 매도한 것도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사기도 하고 매도했는데 결국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갖다가 떠받친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다 순매수를 하면서 현대차 주가를 올렸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너무나도 센세이션하고 딱 임프레시브하니까 와 현대차 이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 보다 더 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꿈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대차의 꿈이라고 하는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차다. 이런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후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적합하지 않은 매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 주가가 꼬꾸라져도 사실은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